세종여자고등학교 2학년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의해 강연을 맡게 된 이도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입시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인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뒷타임에 계열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저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너 입시 전략 연구소라는 그렇게 여러분들 진학 상담을 해주는 곳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이고 유튜브에 이제 입시는 이쌤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진학 정보를 드리는 그런 입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이라는 입시 카페에 여러분들께 이제 입시 칼럼들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제 지역 내 이제 외부 지역에서도 좀 그런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입시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입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라든지 지역 내에서 진학 강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도 만나고 뭐 진학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입시 전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금 두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국어 영역 7등급, 수학 8등급, 영어 5등급, 과학 7등급, 7등급 받은 학생입니다. 실제 작년 수능 성적표고 이 학생이 충북대학교 수학과에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잘 다니고 있을 텐데 이 학생의 경우는 뭐 본인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자기 성적표 인증하면서 나 뭐 그냥 원서 대충 넣었는데 합격했다 이렇게 자랑 글을 올려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학생입니다. 물론 뭐 입시 전략을 잘 짠다라고 해서 이 정도 등급대가 여기 충북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매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갖고 간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점수보다는 조금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는 뭐 그냥 온라인에서 유명한 그냥 사진 아니에요. 그냥 좀 주작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작년에 진학 상담을 했던 학생들의 성적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사례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먼저 정시에서 수능에서 우리 국어가 7등급, 수학 7등급, 그리고 사회 과목이 5등급, 6등급 받은 학생이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저랑 이제 전략을 잘 짜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간호학과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실제 저 정도의 등급을 받으면 간호학과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성적은 이제 5등급, 7등급, 8등급 눈에 보이시죠? 이게 등급입니다. 3학년 1학기 때의 등급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한 6.1등급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등급이. 근데 이 학생이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4년제 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략을 잘 짜서 저랑.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굉장히 전략을 잘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3학년 때 내가 가진 점수보다 충분히 좋은 학교에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연과 다음 있을 강연들 잘 들어서 전략 꼭 잘 짜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언니나 오빠 계시면 뭐 그분들은 뭐 문과라든지 이과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문과라든지 이과라는 그런 구분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가 생활기록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교의 학과는 문과 이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는 이과, 뭐 국어국문학과는 문과 이런 식으로
대학교는 문이과가 충분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뭔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생활기록부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이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활동적인 부분들을 조금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선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내 진로라든지 학과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특히 준비를 할 때는 내 진로에 맞춰서 학과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타겟팅이 될 것이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런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동아리의 그런 전공성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1 때, 고2 때 충분히 선택을 잘 해주시면서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표면적으로는 문이과가 구분이 없지만 대학교가 문이과가 구분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좀 그런 진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입시는 9월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1월에 수능을 보고 12월에 정시 원서를 하게 되는데 이 수시 원서는 총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는 총 3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 6장 안에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4개의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 실적이 2개의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은 여러분들의 내신 교과 등급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럼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뽑게 되는데 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도 쓰는 학교가 있고 이러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별로 진행하는 그런 논술 그 고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봤는지 그럼 그에 따른 점수들로 논술 성적을 당연히 내겠죠. 그럼 그 논술 성적 잘 본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교과 내신 등급이 점수화되는 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시는 그냥 수능을 잘 보면 선발이 된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시에서 6개의 대학에 쓸 수 있는데 이 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6회 모집을 하는데 이 6회 모집 이외에 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학교들의 경우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모집 요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셔서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체력 검사라든지 면접이 따로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 이 학교들은 좀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찰대, 그리고 사관학교의 간호사관학교,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카이스트인 이공계 특성화대학,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전통문화대학,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이제 그 이 학교에서 좀 요구하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는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대에 청운대랑 호원대 같은 경우 그리고 전문대와 이제 기타 뭐 폴리텍 대학 이런 학교들은 6회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따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2019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대입을 맞이하는 이 고2 학생들은 비교과가 기재 항목이 좀 축소가 됐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문항수와 글자수가 좀 축소가 되고 정시가 40% 이상 이제 유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럼 우리 비교과 생활기록부에서 대입 반영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2 학생들의 경우는 수상 경력이 이제 학기당 1개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이제 학교의 그런 계획안을 보고 고등학교의 계획안을 보고 어떻게 수상을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할지 전략을 짜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면. 자, 그리고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는 연간 한 개에 30자 정도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규 동아리를 내가 잘 선택을 해주고 거기에서 그런 과정들을 풀어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은 교내외 봉사활동이 그냥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독서활동도 도서명과 저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봉사 몇 시간 해야 돼요? 선생님 독서 몇 권 해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 수상 어떤 거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봉사 시간, 뭐 독서 활동의 독서 권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양적인 데이터보다 질적인 데이터가 더 중요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가 생활기록부를 좀 만들어 나가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또 내가 이제 수상을 뭔가 대입에 반영한다라고 하면 어떤 수상을 반영할지에 대해서 그런 좀 퀄리티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략을 짜셔서 여러분들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들이 어떤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많이 뽑는 전형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보통 인서울권 대학들, 특히 그 학교들 16개 대학, 우리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를 인서울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들을 살펴보면 수능에서 37%,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5%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합치면 72%에 육박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영역들을 차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했을 때 수능과 모의고사 준비는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좋은 학교, 상위권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인 지금, 2학년인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수시로 가겠다, 정시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수시와 정시, 수능과 내신 다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겠다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들이 전국대학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는데, 인서울권 16개 대학으로 본다면 수능과 종합 전형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전형들이 어떤 전형이고 과연 우리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보통 많이 지원하고 이제 선발이 되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전형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 등급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대학은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선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단순히 교과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A 학교에서 2등급 학생, B 학교에서 2등급 학생, C 학교에서 2등급 학생 등급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학업 역량이 뛰어난지. 그래서 대학들이 만들어 놓은 게, 너가 진짜 우리 대학에 오려면 이 정도 수능 최저 등급은 맞아줘야 돼 라고 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설정해 놓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신이 1.2야, 막 전교권이야. 근데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췄어, 그 학교에서 제시한. 그러면 내가 내신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 수능 최저 등급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출결이 점수화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등급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별로 산출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직접 내 내신 등급을 다 넣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평균 내신 등급이 2.7등급이야. 근데 어떤 학교는 2.5등급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2.9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별 산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 때문에 허수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학생들이 수능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자,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뭐 면접 질문을 미리 공개해 놓는 학교도 있고 기초 자료를 뭔가 작성해서 그걸 기반으로 면접하는 형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준비를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내신 등급 컷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전형입니다. 내가 수시로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하면 이 교과 전형은 거의 무조건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균형 인재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 전형이 새로 생겼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들마다 이 추천 인원은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 순으로 당연히 이 추천권을 주겠죠. 세 번째는 교과 등급 산출 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진 않고 한 절반 정도 되는 학교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되니까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께서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교별로 내신 등급 환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산 점수, 이 환산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생활기록부의 그런 비교과적인 부분들을 정성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가 있고 면접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교과 성적과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생활기록부를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가지의 4대 요소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역량들은 이제 계열별 선생님들께서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등급이 아니라 교과 성적을 분석한다. 그래서 그 학교의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준까지도 평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점수라든지 평균, 편차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대략적인 그 학교의 그런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점수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방향성에 맞춰진 생활기록부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생활기록부 자체가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돼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내 진로, 직업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들을 해주면 매력적이게 보이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간호사에 맞춰진 어떤 분야, 예를 들어 난 노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야. 나는 노인병원에 관련된 간호사 일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컨셉이라든지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입시철 되면 자기소개서랑 면접 잘하면 대학에 붙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학원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은 자기소개서랑 면접보다는 생활기록부를 미리미리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보다도 교과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성적 잘 나와야지 결국에 대학도 붙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면접은 서류 기반, 생활기록부라든지 자기소개서 기반의 면접도 있는데 제시문 기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구술 면접이라고 해요. 거기서 제시문 주고 그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면접에서 내가 이렇게 풀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과 지식이 어느 정도 좀 그 학교 수준에 맞춰진다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과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 무너지면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서울대학의 경우는 수능과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뭐 인서울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선호도가 좀 높은 대학이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그런 확률 뽑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생활기록부 자체가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진로만 가지고 내가 생활기록부를 만들면 매력적인 거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 진로에 있는 그런 분야들, 그런 방향성 자체를 굉장히 잘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생활기록부를 블라인드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아니면 뭐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적표를 보면 충분히 그 학교의 이제 학생들의 그런 좀 수준,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몰려 있는지, 또 그 교과 그런 편성들은 어떤지가 과목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 관리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합격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 줘야 되고, 때로는 수능 공부까지도 진행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논술 시험 잘 보면 선발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수능 최저까지 맞춰 주시면 되고, 또 이제 정시 수능만 준비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논술 전형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전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수능만 준비하는, 우리가 정시 파이터라고 해요. 나중에 뭐 정시러, 정시 파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정시에만 올인하게 되는 계기가 1학년, 2학년 때 내신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오니까 난 수시로 대학 못 가겠다 이런 생각해서 결국에 정시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학생들이 논술을 쓰냐면, 일단 교과 전형, 교과 등급 낮아서 못 쓰고, 종합 전형 당연히 준비 안 하고 성적 안 되니까 못 쓰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논술밖에 없어요. 근데 논술 전형 봤더니 이 교과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등급, 2등급 학생과 5등급 학생의 차이가 뭐 논술 뭐 총 100점 만점에 뭐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건 논술 시험으로도 내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논술을 잘 봐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4, 5등급 학생의 별로 교과 지식도 떨어지고 그런 학업적인 역량이 떨어지는 학생이 갑자기 논술을 잘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할 거면. 만약에 내가 자신 없다라고 하면 그냥 수능에 올인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논술 점수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고 교과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위권 학교,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파이터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수시 카드고,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건국대학교가 발표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경쟁률 자체는 높지만 우리가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서 실질 경쟁률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논술 전형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천대학교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학교에서 올해 이제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설 대학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땐 더 감소될 거예요. 그 이유가 애초에 교육부에서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자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수리 논술 실시 대학들에 있어서는 이제 수학 논술이에요. 그랬을 때 선택 과목 체제로 넘어와서 출제 영역이 변화가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 학교별 논술 시험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 인문사회, 이제 문과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의 경우는 언어 논술과 뭐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통계도표를 활용한다든지 수학 개념적인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연계열 경우는 대다수의 학교가 이제 수학 논술, 수리 논술을 보게 되는데, 학교들에 따라서 과학 논술을 뭐 선택해서 보는 학교들도 있고 지정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정시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수능을 점수를 가장 높게 받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 점수 잘 받으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지원 대학의 학과가 모집군이 어떤지, 우리가 세 개의 정시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게 가군인지 나군인지 다군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시 전형에서는 항상 모의고사 등급의 그런 평균이라든지 단순 점수의 총합으로 저 어디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대학들은 등급 평균으로 뽑고 뭐 점수 총합으로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표준 점수를 그 대학교 비율에 맞춰서 환산 점수로 돌려서 그 환산 점수의 총합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등급에 따라서 뭐 학교 라인을 설정한다든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3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표준 점수는 과목별 난이도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둘이 똑같은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해 수능이 국어가 어려웠어요. 그럼 아무래도 원점수로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면 점수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원래 국어를 잘했던 학생의 경우.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건 내가 평균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저 점수를 받았냐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20점, 130점 이런 식으로 100점이 넘어가는 점수가 성적표에 보이게 되는데, 그 점수를 활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100분이라는 거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 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100분위가 96이다. 그러면 나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96%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은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까지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정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정시 선발 인원은 한 40% 정도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능 선택 과목들이 이제 뭐 국어 영역이라든지 수학 영역에서 각각의 선택 과목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내가 좀 지원하는 학교가 그런 어떤 선택 과목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내가 진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미리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정시 모집은 군별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가군 한 개, 나군 한 개, 다군 한 개씩 지원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올해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8,8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에서도 이제 정시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약대가 올해부터 선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권의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준비한 입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셨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있을 계열별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입시 전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